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의대생들의 복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서울 지역 의대는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절반가량이 돌아와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기류가 읽혔지만 충청권 의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오늘까지 등록과 복학 신청을 마감한 건양대와 순천향대는 의대생의 복귀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복귀 마감이 일주일 안쪽으로 다가온 충남대와 을지대 등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요. 대규모 재적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의대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공지한 복귀 마감 시한이 도래한 건양대 의과대학. 긴장감 속에 학생들을 기다리던 학교 측은 복귀 규모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밝혔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재학생과 신입생은 휴학계를 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로 결국 수업 참여 여부로 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집계된 수업 참여율 3%에서 얼마나 늘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학칙상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했을 경우 제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업을 시작한 순천향대학교에서도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충남대, 30일 을지대, 31일 단국대 등 나머지 지역 의대의 복귀 마감 시한도 이번 주 차례로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낮은 복귀율은 대부분 비슷한 상태입니다. 의사협회에선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재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또다시 강대강 충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대생들의 제적은 작년 전공의들의 사직과는 무게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교육부는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은 학생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 정상화의 윤곽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 5명, 각하 2명, 1명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 향후 전국의 향방을 가를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2심 판결이 나오는데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빠르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면 대권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으로 더욱 전망이 엇갈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는 25일쯤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선고는 4월 초로 밀립니다. 대전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비상시국회의와 민교협, 대전 세종 충남지회는 둔산동 은하수 내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미뤄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을 100일 가까이 지연시키는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거라며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이글스에 대한 올 시즌 기대가 높아지면서 갖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홈 개막전 티켓을 몰래 뒷거래하는 이른바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데 4만 원대 표 가격이 무려 10배가량 더 주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문제인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표를 팔 것처럼 속여서 돈만 챙기는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의 높은 인기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 한 좌석당 39만 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가는 4만 4천 원인데 10배 가까이 뻥튀기 된 겁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선 장당 10만 원까지 받으며 여러 좌석을 나열해놨습니다. 심지어 360만 원을 주고 산 시즌권을 500만 원에 거래한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하나이글스 티켓 예매창엔 암표 거래는 처벌된다는 경고 멘트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가를 주고 양도하는 사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암표 문제는 프로야구 시즌마다 늘 제기됐지만 다가오는 28일 하나이글스 신구장 개막전과 함께 이번에는 선을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홈 개막전을 앞두고 암표상들이
뜨거워진 팬들의 열기를 악용하는 건데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의 몫입니다. 혹시 몰라서 중고거래 플랫폼 들어갔는데도 그때부터 이미 암표상이 많았어요. 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서 사실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야구를 보러 가야 되나 싶고 허무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이미 홈 개막전이 열렸던 광주에서는 티켓을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속출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매크로나 온라인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술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을 벌고 팔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을 적발해가지고. 대전 경찰청은 홈 개막전을 비롯해 홈 경기마다 매표소 근처에 암표 단속을 위한 순찰을 계획하는 등 암표 뿌리 뽑기에 나선 상황으로 당국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 A씨가 검거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대전 서구 탐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16번의 손목치기 수법으로 185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A씨를 잠복 수사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재수생으로 수험 생활이 힘들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둔산동 파랑새 내거리의 4차로에서 SUV 차량이 시내버스 뒤쪽에 부딪힌 뒤 3차로를 지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내버스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산 호서대와 천안 나사렛대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립대 간 통합으로 두 대학의 통합이 성사되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사립대가 출범하게 됩니다. 과연 성공적인 통합 모델을 이뤄낼지 주목이 되는데 이 소식은 이선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아산 호서대와 천안 나사렛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대학의 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거점 사립대학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전격 선언한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동일한 학교법인 통합이나 국립대 간 합병은 있었지만 사립대학 간 통합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합대학이 출범하면 재학생 2만 명, 교직원 2천여 명을 보유한 중부권에서는 최대 규모, 전국적으로 5위 규모의 대형 사립대가 출범하게 됩니다. 나사렛대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네트워크 대학을 갖춰 글로벌 교육과 재활복지 분야에 특화됐고, 호서대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과 벤처 창업, 디자인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벤처 창업을 선도해온 대학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유하는 두 대학이 경쟁을 벗어나 통합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학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두 대학이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함으로써 천안과 아산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벤처 창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강점을 합하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강력한 이런 추진력이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계적인 데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대학은 이번 통합선언을 계기로 대학 운영과 교육, 연구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 전략을 마련해 통합 일정을 구체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세종시 전이면과 소정면 산란계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장과 시설, 차량을 일제 소독하며 현재 내려진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를 매일 2차례 소독합니다.
또 세종과 충남 등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7개 시도에는 축산 관계자 모임을 제한했으며 AI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을 오는 31일까지 금지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주말인 2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산불이 총 29건 발생해 2000년 이후 6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오늘 낮 12시 현재 피해 면적이 7,516헥타르로 잠정 집계돼 역대 주요 산불 피해 면적 가운데 상위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위험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하철역 터널의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필터 없이 정전기를 이용해 먼지를 잡아내는 방식으로 전력 소모는 줄이고 기존 정전기 집진 방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오존 발생 우려도 크게 덜었는데요. 지하철 터널은 물론 학교와 백화점 등에서도 뛰어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터널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작동하자 초미세먼지 수치가 30대에서 순식간에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기존 공기청정기와 달리 이 장치 안엔 필터 대신 얇은 극세사 전극과 탄소로 만든 집진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정전기로 먼지를 포집하는 방식으로 이 필터 없이도 초미세먼지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낮은 전류로 작동 가능해 전력 소모가 적은 데다 기존 정전기 방식의 최대 단점이던 오존 발생 농도도 일반 대기의 10분의 1 수준인 5ppb 이하로 낮췄습니다. 기존 정전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또 대형 실내 공간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제작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데 이미 서대전 내거리역과 오륙역, 중구청역 터널 구간에서 2년간 충분한 효과 검증을 마쳤고 부산의 초등학교와 경기도의 백화점 등 대형 실내 공간에서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전 학급에 필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매년 한 10만 원 정도의 필터 교체비를 절약한다고 하면 전국의 학교에서 한 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문 기업에 이미 기술 이전된 상태로 본격적인 상용화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세먼지의 고통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런 국가로도 큰 시장 개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존 문제를 해결한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이 생활 환경은 물론 글로벌 공기청정기 시장까지 바꿀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할섭 대전시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사건을 외면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최소한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다면 이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성폭력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전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투표소를 확정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유성구 제2선거구는 투표소 19곳을 확정했으며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장과 당진시 충남도 의원 선거를 위해 투표소 114곳을 확정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선거 공보와 투표소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정확한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투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대덕특구 연구기관 주말 개방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참여 기관을 전자통신연구원과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모두 11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다음 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국가 핵심 연구기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연구 현장을 개방하며 현직 연구원 안내 랩투어, 강연, 과학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탐방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 사이언스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와 자동차에 위치 추적기 등을 설치한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지난 2023년 9월 14일
상간녀와의 소송에 쓸 증거를 확보한다며 2주 정도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소액 결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환시했습니다.